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더 제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지금처럼 쓸쓸히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바로 그 희생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이토록 후회하게 만든 걸까요? 얼마 전 이영석 할머니는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었는데 그 무리한 삶이 결국 척추 리스크 파열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기간 동안 자녀들의 방문이 뜸다는 점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자녀들의 말에 이영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 다양한 노년 관련 조사와 상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자녀나 가족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건강이나 재산을 희생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생기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여러 노인 상담 사례를 보면 과도한 베풀 및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위험한 배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베품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무리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베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입니다. 특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비결을 분석해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추려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리한 시간과 에너지의 배움이 지난주에 75세 이영 할머니께서 보내신 긴 사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큰 아들 부부를 위해 6년째 손주 둘을 돌봐왔어요. 큰 손주는 초등학교 1, 학년 작은 손주는 이제 4살이죠.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 손주들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큰 손주의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4살짜리 손주는 하루 종일 안고 엎으며 돌봐야 했습니다. 점심이 되면 큰 손주가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하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무릎이 아파도 견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자식들이 편해야 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적은 문제도 있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내 아들이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요.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손주를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웃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할 때면 모든 게 다 힘이 났어요. 그렇게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보다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하더군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죠. 조술 다음 날 큰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어요. 아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이제 어떡해. 애들 어린이집 보내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게 들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이번에 카페 차린다고 대출도 많은데 진짜 미치겠네.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챙겨드렸는데 지금 다 치다 손주들 보는 걸 그만두시겠다는 건 아니죠. 다른 할머니들은 아프셔서 참고 80세 넘어서까지 손주들,
돌보시는데 어머님도 그 정도는 해주실 거죠. 아, 참, 병원에 언제까지 있어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자식들 잘 되라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는데 제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무료 베이비시어였던 거죠. 입원한 지 3주가 지나니까 자녀들 발길이 또 끊겼어요. 대신 매일 같이 카톡만 오죠. 엄마 애들 유치원비 너무 비싸 어머님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 한다고 저희 돈 많이 들어갔어요. 병원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죠? 그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말하면 그애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야, 빨리 돌아와서 좀 도와줘. 결국 수술비랑 재활치료비는 제가 모아둔 노후자금 2천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자식들은 한 푼도 못 해주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효도한다고 용돈 드리는 걸로 자식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 때문에 병원 신세 보냈느냐, 차라리 일찍 싫어라고 말할 걸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할 때 자식 도와준다고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자식들은 그 빈 자리만 원망할 뿐이에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자식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자식 좋으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령층의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지나친 신체적 활동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손주 돌봄을 하는 할머니들 중 85%는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희생이 진정 자녀를 위한 걸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가벼운 무리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를 하는 자녀분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조금만 더 쉬셨다면 지금처럼 제가 매일 병원을 모시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요. 당시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세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 활동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특히 힘든지 파악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거절하기를 연습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 같구나. 다음에 시간을 더 내서 도와줄게 이런 말들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나만의 회복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적어도 2시간은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많은 행복한 노년의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 한계를 지키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이 건강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아요. 어르신들의 이 말씀처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친 친구와 조언의 베풀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는데요. 그중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78세 김용호 할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실수로 가족과 멀어지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임원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을 좋은 대학에 보내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죠.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큰 아들이 개인 병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엔 동네 의원이 잘 안 된다. 대형 병원에서 경력을 더 쌓아야 해. 위치도 잘 못 잡았어. 내가 30년간 사업을 해봐서 안다. 환자 응대. 이렇게 해라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해라 아침마다 병원에 들러 아들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참더니 직원들 앞에서까지 조언을 하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만입니다. 제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실패하더라도 제 인생이에요. 제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아들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개기업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IT 스타트업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너 제 정신이야? 안정된 대기업을 버리고 무슨 스타트업이야. 너는 경영을 몰라. 내가 30년 해봐서 아는데 그 사업 모델은 망할 게 뻔해. 내가 얘기해준 대로 그냥 회사나 다녀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며느리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이를 유치원 대신 홈스쿨링 하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홈스쿨링이라니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존주가 사회성이 부족해질 거야? 작은 며느리의 육아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애한테 왜 이렇게 야채만 먹으니 고기를 먹여야지. 그리고 왜 핸드폰을 보여주니? 핸드폰은 바보 상자야. 그게 얼마나 안 좋은데. 매일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작년 추석부터 두 아들 모두 명절에 인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옛 앨범을 보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은퇴 후에 쏟아낸 조언과 간섭은 회사 일로 바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름의 방식으로 어설픈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깨달음 후에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조언이 너희에게 부담이 됐구나. 충분히 성장한 너희의 인생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아 그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3개월 후 아들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지금은 큰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제 생각과 다르게 젊은 층에서 입소문이 나며 잘 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스타트업은 최근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며느리들의 육아 방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볼 때만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응원해 주어야 할 또 다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때론 입을 닫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김용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결혼 생활, 육아 방식, 사업 문제에 걱정되어 이것저것 조언하셨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갈등에서 과도한 조언과 간섭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들이 괜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은 30년 전,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82세 박현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은행장을 했어도 이제는 자식들한테 재테크 조언을 안 해. 왜냐면 요즘은 가상화폐 주식이니 전부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내가 아는 걸로 자꾸 충고하면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묻기를 먼저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마음을 더 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둘째,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조언하고 싶은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때로는 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존중을 표현하세요. 네가 알아서 잘하리라 믿는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의 삶에 깊이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50이야. 우린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 그 말에 마음 깊이 와 닿으셨죠. 그때부터는 관찰자가 되기로 하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조언이 줄어들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이지 끝없는 조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아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 지혜로운 말이 우리 노년의 가장 빛나는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친 재정적 베풀입니다. 요즘 들어 자녀에게 재정을 베풀다가 후회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중 경로당에서 만난 72, 세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 5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되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 아들이 사업 확장을 하겠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들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도 꼬박꼬박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니 자식 말을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몇 달 뒤엔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형한테는 2억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줘? 나도 집을 옮기는데 돈 좀 빌려줘. 나도 이자 꼭 챙겨줄게.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도 2억을 주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1억이 전부였죠. 그런데 큰 아들의 사업은 석 달 만에 망했고 작은 아들마저 이자는커녕 연락도 끊겼어요. 얼마 전 제가 쓰러져 고액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엄마, 저희도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쁜데 왜 굳이 비싼 수술을 하시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정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돈 빌려준 거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안 줬겠어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차라리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작은 아들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졌고 남은 건 마지막 1억 원뿐입니다. 그것도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어 고액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과 재활에 큰 돈이 들었고 아직도 치료비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돈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네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다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도 시리지만 여생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문제는 이제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다시 돈을 요구할까봐 불편한 건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된 분들이 참 많더군요.
다들 이제는 자식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평생 모은 돈이 이런 결말을 맞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저 자신을 위해 쓸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자식한테 못 주면 누구한테 주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 고령자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노후 생활비의 70일 정도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약 196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거죠. 자녀에게 과도한 재정 지원이 결국 부모님 자신의 노후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자식의 정은 돈이 떨어지면 함께 사라진다. 가슴 아픈 진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생활비를 먼저 정하세요.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 등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한 금액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러분만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현금 대신 진짜 도움을 주세요.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돈 대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어 주세요. 잔소리를 가장한 조언은 금물입니다. 집을 산다고 하면 돈을 주기보단 함께 발품을 팔아보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현금이 아닌 관심과 지지로 전달됩니다. 셋째, 대출은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빚까지 내서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에게 당장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당장의 도움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잘 자랐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부모의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며칠 전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말기 암 투병 중이신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도 보냈고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할머니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서야 깨달았네요. 그동안 나 자신은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걸.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로, 말씀드린 무리한 시간과 에너지의 베풀은 줄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손주를 돌보다 쓰러진 이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지나친 친구와 조언에 베풀면 조심하세요. 때론 입을 닫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처럼 침묵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린 과도한 재정적 베풀면 피하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처럼 지나친 재정 지원은 자칫 가족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생명줄입니다. 저는 95세 이연숙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80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 몫의 사랑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건강할 때 조금 덜 해주고 말할 때, 조금 덜 말하고 도울 때, 조금 덜 도와야 서로가 더 행복해진다는 걸.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베풀어 오셨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시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때로는 멀리 여행도 떠나세요. 자식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늙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